오케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2020년 6월 3일 공개방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항상 겸손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방송 제목에서부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삼성전자 드디어 올랐네요. 아, 드디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물론 진짜 이 삼성전자가 오늘 6%가 올라간다는 것은 평상시 6% 상승은 잘 거의 안 나오죠.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이날은 뭐 10%까지도 올라갔는데, 지수가 이제 10% 올라갈 동안 삼성전자도 10% 올라간 거죠. 예, 대단한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적게는 100만원부터 100만원대부터 뭐 많게는 뭐 모르겠어요. 뭐 몇천만원, 수천만원, 뭐 몇억 가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업 모았다면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사업 모았다면은 오늘 다들 플러스 수익이 났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네, 알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기업의 가치가 현재 저평가라면 결국 어떤 10년, 20년, 10년, 20년의 이 주기를 쫙 펼쳐놓고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결과는 삼성전자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요. 결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뭐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인정하는 기업이고 명실상부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대한민국 넘버 원의 기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물론 제 어떤 그런 방송을 듣고도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어떤 삼성전자도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6만원을 가느냐 7만원을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재 들어가는 그 자금들이 어떠한 자금들인가, 즉 개인들이 들어가는 자금들이 어떠한 자금들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즉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20년 뒤에 내 나이가 30이에요. 30대입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60대의 주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단기적인 시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5만원 주고 샀는데 뭐 2만원을 간다든지 10만원을 간다든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년, 20년을 딱 펼쳐놓고 보면은 그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빈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니 6%가 올라가니 6%가 올라가니 당연히 지수가 급등이 나오죠. 오늘 장중에 3%까지 올라갔고 코스피 지수는 이제는 그렇죠. 지수로만 놓고 보면
이제 90%는 회복을 했어요. 90%. 네, 어제 기준 85%였는데 오늘 이제 90% 회복을 했다는 거죠. 이제 라스트 10%가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떨어지는 이 기간이 복구될 때까지는 한 10%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죠. 10%를 회복하고요. 네,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예민하게 보고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미국 다우 지수, 특히 S&P 지수를 볼 때는 그 특정 종목만 묶어가지고 그 지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좋은 회사들 발굴해서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회사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수도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전체를 다 묶어서 평균화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시가총액 상위 뭐 50개, 100개 이것만 해가지고 지수를 평균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를 묶어가지고 지수를 평균화를 하다 보니, 그런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10년 동안 거의 코스피가 이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10년 동안 박스권을 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 주식은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결론을 내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평양적인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저 와중에 지수를 무시하고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회사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 공부가 어떤 공부를 도대체 해야 되느냐. 차트를 보려고 하지 말고, 차트는 안 된다, 차트는 거짓이다. 아직까지도 그래프를 보고 차트로 확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재물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산업군을 공부를 하고,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을, 내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투자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걸 이제 공부해내는 건데, 종목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 또한 하루에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는데, 저 또한 하루에 저는 10시간, 15시간 전후로 하거든요. 과연 개인들이 그러할 시간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또 가입을 하고, 아니면 VIP 이런 가입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문의를 또 주셨고요. 굉장한 문의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기업 보고서라든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업 투자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전업 투자는 내가 진짜 거의 한 최소 3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진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은 내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사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내가 15년 동안, 2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돈이 통장에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거의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뭐 최소 15년 이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떤 기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기업을 찾아냈다면 그 기업이 하는 일과
정말 그 기업의 사장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준이 안 된다면 그 회사를 사면 안 돼요. 그러한 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든지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거냐면 돈이라는 건 있잖아요. 어디로 가냐면은 싼 곳으로 몰립니다. 무조건 싼 곳으로 몰려요, 돈은. 주식시장에서는요. 일단 싼 곳에 몰립니다. 이게 진짜 절대 진리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PBR과 펄을 보고 또 기업의 성장성 어떤 기업의 그 장사를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뭐 ROE를 본다든지 현금 흐름표 이런 재물을 보는 거죠. 경영자의 그런 자질을 보고 경영자의 능력 그리고 어떤 뭐 도덕심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엇이냐, 내가 A라는 종목을 사려고 했다면 그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 대표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즉 사업의 구조, 순환, 뭐 지배구조라든지 뭐 계열사들이라든지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주식 방송에서 유일하게 제가 장중 방송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저는 그 장중 방송 6시간 반 동안 하는 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시장이 열리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럼 방송 준비를 한다고 하면 9시에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8시 반에 최소한 8시 반 8시에서 8시 반에 오픈을 하잖아요. 방송을. 그 시간 7시간의 그 시간이 나는 너무 아깝다. 나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시간에 어떤 VIP를 모집하는 것은 뭐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말리진 않겠다. 뭐 단타를 치든 도박을 뭐 하든 말든 난 그건 뭐 신경도 안 쓴다. 그러나 최소한 기업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업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차트만 보고 하니까 돈을 못 벌리는 거다. 그거는 진짜 단기로 파산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차트를 하고 주식은 사고 팔려고 하고 있고 마켓 타이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마켓 타이밍은. 여러분들 그 해서는 안 되는 게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좀 떨어지니까 시장이 폭락 나오고 이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아니 시장이 폭락 나왔으니까 일단 현금화 했다가 더 떨어지면은 그때 사고. 이게 바로 마켓 타이밍이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코스피가 2000이든 1000포인트든 우리는 오늘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유자금으로 대출하지 말고 내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시청자들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부자가 된 거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일부를 30% 이상 떼가지고 겸손히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사 모아야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다. 힘을 늘리는 거다. 파워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를 하는데, 물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돈 1000만원 투자했는데 주식 올라가면 좋죠. 10% 올라가고 20% 올라가면 좋은 건데, 생각을 다시 크게 가지면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0% 오른 것과 1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 오른 것과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0% 오른 것은 완전 질적이나 어떤 액수로 다르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100만원 투자를 했는데 100만원치 샀는데 2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40% 올라가고 50% 올라가면 그거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왜? 더 샀어야 되는데.
이제 못 사잖아요. 플러스 30%, 40%, 50%가 수익이 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삽니다. 그렇죠. 우리 회원들은 더 사요. 제가 사라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그거는 심리적으로 사기가 힘들다. 일반인들은. 즉 1,000,000원을 내가 이 A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에 나는 1,000,000원어치를 사겠다 했을 때 1,000,000원을 다 샀을 때 30% 50% 올라가는 게 100% 올라가는 게 좋지. 이제 100만원 200만원어치만 샀는데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네,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은 사실 즐거워야 된다. 어떤 거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된다. 단타 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면 안 되고 그거는 도박이고요. 결국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게 우리가 주식하는 게 즐겁냐?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즐거워야 돼요. 내가 주식을 사는 게 너무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나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난 그 부의 확장을 이뤄낼 거니까. 이처럼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할수록 밑으로 빠집니다. 끝모를 추락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호가창 보고 분봉 차트 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래량 터지는 거 1,000,000주, 5,000,000주, 1억만주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 그거 탁 보고 사는 거죠. 올라갈 때는 1%, 2%, 3% 먹고 팔고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10%, 20%, 30% 또는 마이너스 2%, 3%, 1%, 2%, 3% 계속 가랑비에 어쩌듯이 손절이 나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방송 제목에 돌아가서 삼성전자 결론은 그거다.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1년, 2년, 3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한 달, 두 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하락세가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귀에 다 꽂고 다니는 거 뭐예요? 무선 이어폰이죠. 요즘 그 선 연결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보다 무선 이어폰, 저도 갤럭시 버즈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운동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끼거든요. 이 무선 이어폰에 뭐가 들어가요? 2차 전지가 들어가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케이스에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웨어러블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어러블 시장이 크니까 잠깐 종목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가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공모가가 25,000원인데 공모가 25,000원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23,000원대 살짝 찍다가 그냥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추천, 즐겨찾기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팬가입이나 특히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하는데 힘이 돼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 결국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이 1차 전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도 공부잖아요. 1차 전지가 무엇이에요? 건전지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죠. 2차 전지는 무엇입니까? 건전지를 쓰고 다시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2차 전지죠. 계속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 충전만 하면. 그게 바로 2차 전지인데 그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전기차죠. 하지만 전기차인데 이런 웨어러블 시장,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도
2차전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하지 마라 건데, 그 신규 상장 종목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면 사도 돼요. 그거는 그냥 주식 자체가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팔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자, 7,000원 떨어집니다. 손절매를 쳐요. 야, 이거 잘못 샀다네. 고점에서 샀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15,000원, 20,000원 돼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주식을 빨리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빨리 팔았기 때문에. 그거 언제 파느냐? 어차피 내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쓸 텐데 왜 지금 주식을 파느냐? 아니, 수익도 아닌데, 심지어 수익 난 상태에서 판 것도 아니고, 수익이 뭐 30%, 50%가 아니라 뭐 심지어 1, 20% 수익 나가지고 판 것도 아니에요. 왜 자꾸 손절을 치느냐? 이거는 투자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잘못된 주식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철학도 아니죠. 주식을 사고 파는 하나의 도박이라고, 즉 투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처럼 주식은요, 아주 심플해요. 누구보다도 빨리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면 됩니다. 아니, 언제 파느냐? 안 파는 거예요, 주식은. 근데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죠. 뭐 단기간에 나는 어차피 이거를 뭐 10년 이상 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뭐 무슨 뭐 이상한 뭐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대선 테마주나 뭐 남북경협주라든지 뭐 AI 뭐 관련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단기간에 한 3, 4배 올라갔다, 3배, 4배, 5배 올라갔다, 그러면은 매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단기간에 뭐 한 달 만에, 3달 만에, 5달 만에, 6달 만에 그게 팍팍팍팍 3배, 5배가 올라가요. 심지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럴 때 팔고, 다른 또 좋은 종목으로 또 관심 종목 있다 여러분들 놓아놓은 그런 종목에 또 싼 종목,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들 골라가지고 사면 되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어렵냐? 주식을 팔기가 어렵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1년 이자가, 1년 예금, 은행 예금에 들어가는 그 이자 자체가 1%도 안 됩니다. 0%대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은행 금리는 낮아졌는데, 그럼 대출 이자도 낮아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쪽 이자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뭐 이제는 망할 것이다 하는데, 망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다. 이 개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자는, 그 이자라는 것은 대출 이자, 그거는 확 내려오지 않습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확 내려가지가 않아요. 내려가더라도 완전 조금.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30%가 났다, 예를 들어. 여기 초보자들, 내가 수익이 30%가 났다, 예를 들어. 그럼 30년짜리예요, 이자가. 내가 수익이 100%가 났다, 100년짜리입니다. 내가 수익이 300%가 났다, 300년짜리예요. 내 몇 대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엄청난 그러니까 주식은 서민들이, 저는 부자들한테는 관심 1도 없어요. 그들은 알아서 잘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투자 금액이 보세요.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지금 30억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은 있는데 주식을 하기가 좀 무서워. 좀 검증된 사람,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그런 어떤 리딩 방송을 좀 알아보고 있어. 근데 겸손 방송이 있다는 거야. 아, 1년에 600만 원 해. 그럼 투자 금액이 30억 있는 사람이 1년에 600만 원이면 코 묻은 돈이잖아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 6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럼 이 사람 방송 지난 방송을 막 보니까 뭐 있다는 거야. 그게 그 정도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사람 보는 안목은 탁월하거든요. 맞아. 들어와. 팔짱 끼고 한 번씩 방송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네. 아이고 우리 겸손 잘하고 있네. 이런다니까. 진짜 그런 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연예인들하고 스포츠 선수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그 개인 시청자들은 일반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요. 어찌 됐던 간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다못해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한 달에 100만 원. 그쵸 여러분들. 자 마지막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다 주식 살 수 있죠. 난 살 수 있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 연예인분들은 수입이 들쑥날쑥합니다. 그 평균치가 있겠죠. 1년 평균치, 2년 평균치, 3년 평균치, 5년 평균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은 뭐 연예인 거점은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연예인도 연예인 급이 있잖아요. 뭐 급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광고 한 편 찍는데 뭐 1억 받는 연예인도 있고 5억 받는 연예인도 있고 뭐 10억대 이상 이렇게 받는 연예인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연예인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보는 연예인들도 있고 계속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선수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떤 뭐 농구 선수라든지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뭐 축구 선수라든지 특히 운동 선수들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운동 선수 출신이에요. 저도 그 분야에서 정말 성공을 하더라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프로야구 선수들 막 수십억 FA 막 수십억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선수 생활이 본인이 마치 지금 나이가 30인데 40살, 50살까지 할 수 있다는 그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그래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운동선수 운동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 씀씀이도 커지고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운동은 잘하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파산 신청하고 생활고에 찌들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 중에 60%가 파산을 하고요. 마이크 타이슨이 파산 선고했잖아요. 한 경기당 수십억 받는 막 100억도 받고 100만 불의 사나이 그 마이크 타이슨 세계 최고의 그 강자도요.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파산 선고했다니까요. 슈퍼카 막 10대 이상 사고 막 씀씀이 엄청나게 크고 과소비하고 명품 막 이것저것 막 사고 집도 막 그때 당시 수백만 불 이상 하는 그 집 대출해가지고 사고 어떻게 됐어요? 파산 됐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아무튼 연예인들 네 연예인분들 운동선수 출신 뭐 운동선수 현역 연락 주세요. 네. 돈에 대해서 과거에는 은행에 맡겼으면 20년 전, 30년 전에는 30년 전에 막 그때는 은행 이자가 15%, 20% 줬잖아요. 그땐 돈이 알아서 일하게끔 되어 있었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죠. 근데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사실상. 내 자산 관리를 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건 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암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볼 때.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 비극적인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말라 죽어버리는데. 그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극단적으로 자식들에게 너는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끝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돈이 전부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99%는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여기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개인당 30억씩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당 30억을 벌어도 주식시장에 티도 안 납니다. 여긴 누가 벌고 누가 잃고 하는 그런 제로성 게임이 아니에요. 네, 어서오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대결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죠. 저는 그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제가 뭐 5년 전에도 얘기했었고요. 뭐 그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미와 배짱이 이 이솝 우화 이런 걸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미와 배짱이. 우리에게 이솝 우화는 많은 교훈을 줘요. 많은 영감을 주고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미는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일을 해요. 몸이 쉬지 않을 정도로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자,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 노래 부르고 놀아요. 있는 거 다 씁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뭐하러 힘들게 일하냐. 네, 어서오세요. 나처럼 그냥 이렇게 즐겨라. 소확행. 아, 인생 지금 즐기는 거다. 지금 즐겨야지.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즐겨야 된다. 젊을 때 즐겨야 되지 않느냐. 저 멍청한 놈 맨날 일만 하고 너 그러다 나중에 골병 든다. 개미한테 그럽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해 겨울이 왔어요. 자, 개미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곡식으로 가족들과 풍족하게 먹습니다. 겨울을 나요. 근데 배짱이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20대, 30대에 열심히 일을 해요.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어떤 명품 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대, 30대, 40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소확행을, 오늘날에도 맛집 탐방을, 오늘날에도 일하지 않고 여행도 가고요, SNS 하고요, 차도 할부로 구입하고요, 오늘을 즐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무자비하게 치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40대거든요. 누가
인생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즉 플러스 인생에서 누가 더 깨달음을 빨리 얻느냐예요. 나이가 60이어도요 깨달음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20살이 20대여도요 인생의 깨달음을 빨리 얻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소확행을 꿈꿔요. 오늘 즐기자. 야, 오늘 클럽 달리자. 야, 오늘 달려야 된다. 월급 200만원 받으면 150만원 씁니다. 심지어 200을 다 써요. 심지어 300을 씁니다. 이 월급이 200인데 300, 400을 써요. 그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었을 때 60대에 그때부터는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아주 자본주의, 진정한 자본주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내가 5년 고생해서 50년 행복하게 편하게 누리느냐, 내가 10년 고생해가지고 100년을 편안하게 보내느냐, 내 후대까지도. 그럼 본인 선택입니다. 지금 나이 50대 이상, 여기 50대 60대 시청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60대 분들에게, 50대 이상 60대 분들에게, 그럼 한결같이 이거 하나예요. 아, 젊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걸. 아, 젊을 때 뭐 어디 투자를 이렇게 좀 알았다면 주식을 사 놨을걸. 내가 20대 때 주식을 알았다면, 내가 10대 때, 내가 하물며 10대 때 몰랐더라도 20대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알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다면, 돈에 대해서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건데 돈을 더 그때 벌걸 하는 후회를 해요. 한마디로 60대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30대 40대에 돈을 더 많이 벌걸, 벌어 놓을걸,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합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겸손히 그런 얘기했죠. 20대 30대에 돈이 없는 것은 창피하고 쪽팔린 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60대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주식을 내가 한 주라도 10주라도 100주씩 사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비참한 삶을 맞이하기 싫으면요. 그럼 얼마까지 있어야지, 벌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액수가 딱 얼마다 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자란 정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내가 내일 당장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나 내일 직장 안 나가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입니다. 내일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일 출근 안 하면 회사에서 돈 안 주죠. 그 생활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그 생활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얼마까지 모아야 되느냐? 제가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걸 보자면 저는 최소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있어야지
2, 30억 정도는 있어야지 저는 여러분들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노후 때. 왜?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 이제 다닐 거 다니고. 그게 노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대에는. 뭐 앞으로 기대 수명도 늘어나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20세 이상은 다 살 겁니다. 사고로 죽지 않는 한. 병이라든지. 다 120세예요. 다 120세. 100세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나이가 40이야. 절반도 안 살았다는 거지. 이제 3분의 1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3분의 1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 50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50이면 인생 2부가 펼쳐지잖아요. 1살 때부터 50살까지는 1부였다면 50살부터는 이제 2부거든요. 제가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서 인생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60대, 70대 사람들이 인생 얘기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여기는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물론 60대, 7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더라.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자유니까요.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굳이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특히 그 돈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부자들한테 듣는 거와 부자가 안 된 사람들한테 듣는 거는요, 자본주의에서 완전 달라요. 완전히. 완전 다릅니다. 주식에서 내가 2배 수익을 먹어본 사람, 전문가와 맨날 차트 쭉쭉쭉쭉 그어놓고 손절가 정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차트로 설명하는 전문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겸손히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면 꼭 부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게 저는 100% 공감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도 그 생각이 명확합니다. 내가 삼겹살집, 목살집을 오픈을 하려고 해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급, 우리나라 최고로 장사 잘 되는 원투, 한 최소한 3군데 정도 가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로 갈 수가 있죠. 장사도 안 되는 데에다가 가가지고 골목식당 어디 장사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농구를 배울 때 허재한테 배우는 거랑 어디 뭐 그냥 뭐 그런 데서 배우는 거랑 완전 달라요. 시작점부터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뭐 이것저것 막 제가 막 썰을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기준은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냥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진짜 팩트야 이거. 그럼 내가 부자인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 했었던 그 책들을 읽어보라고요. 이미 부를 이룬 사람, 그리고 경험을 해본 사람,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인 중에 한 명이 정주영이거든요. 당신 해봤어? 그거잖아요. 해보기도 전에 이거 안 된다. 야, 주식 그거 안 돼. 야,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 그거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들 주변에 야, 그건 뭐 장기 투자하고 있어. 야, 단타해야 돼. 우리같이 서민들은 야, 500만원, 1000만원으로 일단 이거 굴려야 돼. 굴려서 쫙 만든 다음에 그때 장기 투자 몇 억 만들어서 그때 장기 투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사가지고 하면 돼. 그런 사람들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난해요.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부자들은 있잖아요. 자수성가 한 사람들 또는 뭐 부모가 금수저 플러스 빵원에서 자수성가로 올라온 사람, 마이너스에서 올라온 사람, 땅속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죠. 반지하에서 살다가 올라온 사람. 수십억, 수백억, 막 천억대 자산가들. 주식 장기 투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들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으로도 너무 이게 들어가면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담과 이브 그런 거 있으면 아담이 또 사과를 이렇게, 이브가 이렇게 사과, 그렇죠? 선악과를 딱 먹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어버리잖아요. 뱀이 막 먹어라, 먹어라.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 남자는 평생 일하는 그런 고통을 만들어줬죠.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구조입니다. 누가 더 먼저 사고 누가 더 늦게 파느냐, 그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장기 투자의 철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 된 게 그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거는 기회죠. 한 주 살 거 두 줄 살 수 있으니까. 회사가 내가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게, 망하는 게 그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웅진 에너지가 저렇게 상장 폐지 당할 줄은 보통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해운 업계 1위였던 한진해운이 상장 폐지 저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초기부터. STS 조선해양이 한때 조선 빅3 4에서 3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던 STS 조선해양조차도 상장 폐지를 맞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비중을 확 실어놓으면 안 된다. 내가 여러분들이 15개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비중이 한 50%가 넘어간다. 이거 진짜 문제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주면 뭐 대박이 거기서 나오겠죠. 수익률도 막 높아지고. 그런 매매는 웬만하면은 지양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원래 주식이 딱 실전에서 어떤 게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 모두 막 차트를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봐요. 이렇게 뭐 차트를 이렇게 보고 종목을 봅니다. 뭐 어떠한 종목이 됐든 뭐 봐요. 이거 사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는 좋은 가격인데 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막 20% 30%, 마이너스 20, 30%는 쉽게 빠지잖아요. 내가 이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때 한 번 더 참아보는 거다. 초보자들은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보통 주식을 한 5년 전후로 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밑으로 빠집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살걸, 그런 생각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의미가 없다. 왜?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건데. 10,000원 주고 산 게 8,000원 떨어지고 7,000원 떨어지고, 물론 좀 그렇게 싸게 7,000원에 떨어질 거 알았다면 7,000원에 샀으면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근데 그걸 맞출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무엇이냐? 올바른 주식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생기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이든 1000포인트든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개미와 백장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사람으로 치자면은 자, 20대, 30대, 40대에 열심히 일을 해서 60대 내 노후에 멋진 집과 풍부하게 쌓인 그런 식량, 즉 돈이죠. 쌓여 있고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서 노후를 즐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해요. 60대에 돈을 써야 돼요. 그때는 60대부터 돈을 막 쓰는 겁니다.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20대, 30대, 40대에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거를 할부로 산다거나 어떤 비싼 시계를 산다거나 본인 수입에 맞지 않는 어떤 비싼 백을 산다거나 어떤 해외여행,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신용카드를 이렇게 남발한다거나 그리고 사교육으로 자식들의 그 교육을 아주 망친다거나 돈을 완전히 거기에다 다 쓴다거나 하면 여러분들 노후에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것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너희 세대는 복지가 좋을 거야. 더욱더 좋을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들 보세요. 자, 70대 이상 한번 보십시오. 60대부터 70대, 80대 보세요. 나라에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주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 뭐 해가지고 노인연금 해가지고 뭐 20만원 뭐 2, 30만원 주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그렇죠? 얼마나 노후 준비가 안 됐으면 주택연금 주택을 내 집을 담보로 그 연금을 받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나는 집 사가지고 나중에 그거 뭐 연금 받으면 되겠죠. 이거 슬픈 일이에요. 내 집을 담보로 잡힌 거거든요. 결국 반납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물려줄 수도 없고 최악이에요. 제가 경각심을 울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젊어요. 저도 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라면 미래는 밝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떤 라이프 생활을 즐긴다거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뭐 비싼 물건 이런 걸 해왔다면 반드시 그에 곱하는 그 몇 배에 달하는 대가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자, 벤츠 E클래스 샀습니다. 자, 이게 10년 지나면 그게 계속 먹힐까요? 여러분들이 벤츠 E300을 샀어요. 7천만원대 주고 샀습니다. 과연 10년이 지나도 그 차가 명차일까요? 뭘 지금은 좋다 칩시다. 10년 지나면요. 그래 10년 되기도 전에 또 바꾸죠.
또 할부로 해가지고 또 할부로 해고 또 바꾸고. 나이가 제 말대로 20대 30대에 열심히 투자를 해놓고 40대에도 투자를 해놓으면은 60대에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돼요. 자, 좋은 물건 사도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비싼 거 사도 돼요. 왜? 능력이 되니까. 내가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었고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만들었고 지난 30년 20년 이상 동안 30년 동안 내가 4,000만원으로 8,000원을 만들었고 8,000만원으로 1억 6천을 만들었죠. 1억 6천으로 5억 만들고요.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50억 됩니다. 그런 근검절약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식 뭐 배당 주는 거 뭐 4% 5%짜리 배당 주는 거 한 20개 정도 사가지고 쫙 펼쳐놓고 그냥 배당만 받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도 살 수 있을 거고. 저는 우리 그 시청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3, 40대가 제일 많거든요. 나는 이분들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이요. 뭐 단순히 뭐 100만원, 200만원 그런 게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요. 제 그 방송을 보고 뭔가 그 깊은 그 무언가가 뇌에서 쫙 이렇게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액션이라 그러죠. 액션.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금융교육은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하고 매일 얘기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 주식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자세,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앞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남들이 무시당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핀잔 주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잘 하면은 자본주의의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돈이 없잖아요. 누구 사줄 돈도 없고 돈이 없잖아. 지나가던 개만도 못합니다. 지나가던 그 개만도 못하는 취급을 받아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 중에 뭐 도박으로 날리고 뭐 사기당해가지고 날리고 맨날 흥청만청 쓰다가 돈 빌려달라 그러고 그런 친구들 지인들 있으면 멀리하죠. 차단해놓고 멀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불쌍하다고 계속 이렇게 뭐 하루에 2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송금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돈 벌 수 있을 때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해놔라. 그래야 60대에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투자를 안 하잖아요. 20대 30대 40대 이게 계속 돈을 쓰잖아요. 300번인데 300 다 써요. 300번인데 250 씁니다. 300번인데 400 500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60대에 반드시 노예가 돼요. 개만도 못한 취급받습니다. 물론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야, 언제 내가 지금 투자 금액이 500만원인데 1000만원인데 와, 내가 언제 20억 만들지? 내가 언제 10억 만들지? 20억 만들지? 30억 만들지? 막막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그걸 할 생각 하니까 다가오는 시간은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한 달에 최소한 100만원 100만원 정도 뭐 더 하면 훨씬 좋죠. 주식은 100%는 들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40대까지는 주식 100% 전체 자산 100%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50대도 저는 주식에 전체 자산 100% 다 들어가 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100만원씩 꼭 뭐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막막하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금액들이 있죠.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30억이 될 수도 있고요. 1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1000억 이상도 돼요. 그거 이룰 수 있어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풍이 붑니다. 자, 나무가 꺾여요. 자, 여러 가지의 수십 가지의 꽃들, 수백 가지의 꽃들이 다 날아갑니다. 꺾이고요. 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찝니다. 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좋아져요. 나무는 다시 자라고요. 꽃들도 다시 꽃을 핍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폭락이 옵니다. 하다 보면은 폭락 장세도 오고요. 호황 장세도 옵니다. 호황기도 와요. 폭락도 오고 호황기도. 이게 계속 비일비재하게 이뤄집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떨어져요. 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또 계속 올라가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10년 전의 삼성전자와 오늘날의 삼성전자 완전 다르죠. 20년 전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는 완전 다릅니다. 그냥 다른 회사예요. 아예. 덩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꺾였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은 이처럼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한 주씩, 10주씩, 100주씩 사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은 VIP 방송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녁 8시 30분에 VIP 방송 있고 그 방송이 끝나면 내일 또 공개 방송 그대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VIP 문의는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녹화 방송 이렇게 들으신 분들, 네, 또 이렇게 업버튼 감사합니다. 네, 나나님, 보호기님, 덩덩님, 크로님, 개당님, 펠리스님, 네, 나나님, 동키님, 네, 파밍님, 소리아빠님, 시타델님, 양정님, 광망님, 치유부병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맞죠? 자, 이번 달 주식 사세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매수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은 물론 무조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보편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연금을 책임지는 그 연금공단이 아무거나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막대한 그런 어떤 연기금 나름대로 막대한 그 어떤 분석을 해서 회사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광망님 3000리 자전거 이제 갈 때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꼬라박더라도 다시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들고 갈만 하거든요. 이제는 이 위까지 한번 들고 갈만 해요. 이제 그릇만큼 드시는 거지. 삼천리 자전거.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지. 이제 여기서 아마 여기 이렇게 좀 꺾이면 좀 이렇게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7,500원을 이렇게 혹시나 오게 되면 네, 심리적으로 딱 그 7,500원 선이 딱 마지노선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든. 개인이 이 음봉 나오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쟁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담쟁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점 불패 주식 그까이 거. 담쟁이님도 주식 계속 사 모으고 있잖아요.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연속 이거 가지고는 판단은 못하죠. 뭐 그래봐야 지금까지 뭐 69,000주밖에 안 되니까 69,000주면 주당 가격을 한 6,000원, 7,000원으로 평균가 잡고 7만 주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액수가 한 대략 때려 맞추면 한 10억 되나? 10억. 그래도 삼천리 자전거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죠. 1분기 흑자가 나가지고 다행이네. 많은 거 배우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네요. 우리 VIP 회원분들은 본업에 신경을 쓰세요. 주식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다 올라가잖아요. 알아서 얼마나 잘 올라가. 얼마나 이런 것 봐. 이런 거 뭐 잠깐 종목 얘기하면은 저는 VIP 추천 종목 막 이런 푸드나무 이런 거 주거든. 이런 거 팍 튀고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준다고 하면 그냥 추천주는 뭐 네오이즈나 막 이런 거 막 줘버리거든. 이런 거. 종목 나오면 안 되겠네. 와, 현대차 봐. 현대차. 삼성전자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지만 사실 현대차도 좀 살짝 묻혔지만 사실 현대차도 급등이었어요. 오늘 산업이 안 좋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배당이 나오고 실적이 물론 떨어지지만 주주 환원 정책도 좋고 어찌 됐든 간에 시장 점유율도 1위고 하다 보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가 오늘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이쪽에서 순환매가 나왔고 최근 조선주들 오늘 조선주들 추가 뭐 완전 급등 나왔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조선세트는 이번에 턴 어라운드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그런 증시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조선업은 하향세잖아요. 하향세거든요. 철강, 조선, 건설은 하향인데 산업 자체가.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푸시를 해주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버리니까 사실 B3 체제에서 거의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거의 그냥 뭐 현대중공업 잔치잖아요. 여기는 무대가. 그런 점으로 놓고 보면 조선은 역발상으로 이게 올라간 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은 걸립니다. 워낙 주가도 많이 빠졌고 거의 뭐 바닥에서 막 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역발상 모두가 다 조선업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조선 안 좋다고 생각하고 철강도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포스코가 또 급등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거든요. 현대제철, 철강 B3. 저는 이제 이 세 종목만 딱 보고 있는데 철강은 기본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14% 급등. 그 다음에 동국제강 상한가 쳤죠. 이러한 게 엄청나게 눈치가 그러니까 빠르신 분들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을 바닥 기고 있을 때 아마 여기서 들어갔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있죠, 대한민국에. 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발상으로 아마 이거 들어갔을 거예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세 개를 아마 나눠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면 그 중에 세 개 중에 한두 개 들어갔다거나 무조건 들어가요. 아, 그래도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관망님. 연기금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어떤 다른 기관이 사든 간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누가 사고 팔았고 그 흔적을 남겼다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싸움, 개인들과의 싸움이다. 그거는 아주 그 아마추어적인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하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든 간에 10년 뒤, 20년 뒤에 누가 그거를 들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거.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주는 거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 아주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주식 방송을 막 이것저것 만약에 본다 하실 때, 뭐 외국인 수급이 어떻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이런 거 얘기하고 차트 얘기하고 이런 거는 믿고 걸으셔야 돼. 그런 방송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방송들이거든. 바닥 드러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메이저 채팅 이제 확인했네. 어. 그 종목? 오케이. 파밍님 그 종목 들고 있네? 그 종목 들고 있나봐요. 기분 좋으시겠네. 조선 세터는 좀 이게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좀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좀 더 쉬었다가 이렇게. 근데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삼성중공업이 한 9천원 만원 정도 이렇게 오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이게 다이렉트로 한 9천원 넘어 한 만원 언더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은 좀 과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저점이 3천원대에서 만원을 갔다는 것은 단기간에 3배가 올라가는 거니까. 특히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넘어가고 4조에 육박하는 회사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좀 과열된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얻어 걸린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해되는 요즘입니다. 파밍은 요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 경상도 모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영흥 철강은 영흥으로 이름 바뀌어서 철강 들어갈 때 잘 안 가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네, 영흥 철강은 그러니까 영흥 철강 자체가 오늘 올라갔네요. 신공항 테마주로 좀 엮이고 다 같은 철강주로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또 이렇게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영흥 자체가. 저도 돌돔 엄청 잘 먹는다고? 잠깐, 마트님 오늘 안 들어왔네? 그냥 우리 삼겹살하고 목살 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처럼? 그냥 저번처럼 먹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다 구워주고 좋잖아. 거기서 구워주고. 좀 더 비싸더라도 그냥 편하게 먹는 게 나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괜찮아. 어. 야, 사람들이 다 잘 먹더라고. 한, 한 4명 왔을, 우리 그때 몇 명이었지? 마트님, 저랑 마트님, 그다음에 파밍님, 여정님, 케일님, 이렇게 5명이었나? 고기 한 20인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케일님은 또 서울에서 오셨는데
경상도 모임을 해가지고 경상도 분들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올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고 강원도에서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인천이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음. 그거 맛있잖아.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내 저기 어디 그 약간 레스토랑도 있는데 거기도 맛있더라고. 근데 남자 5명이서 근데 요즘 뭐 갈만하지. 레스토랑 남자 5명이서 레스토랑 가지. 왜 못 가? 거기 괜찮더라고 거기도. 모임 서울 모임은 할 거예요. 서울 모임을 할 건데 지금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코로나가 서울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대구도 물론 심각한데 대구와 서울이 심각해가지고 제가 서울 모임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 달에 서울 모임을 이미 끝냈었어야 됐었어요. 이미 4월 달에. 근데 지금 미뤄져가지고 야 이거 7월에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한 8월, 9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7월 달에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장마 끝나고 이제 넘어가고 8월, 9월 추석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죠. 그래서 경상도 모임만 이렇게 좀 했었죠. 여기 양산은 저도 이제 양산에 있는데 양산은 청정해요. 여기 청정 지역입니다. 이쪽. 그래도 줄돔 새꽃이 맞나요? 맛있어요, 스님? 줄돔 새꽃이? 새꽃이가 그거 아니야? 막 잘게 막 썬 거? 후루룩 구호님 종목 상담 되냐고요? 후루룩 구호님 팬가입 됩니까? 가능하십니까? 아니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브 앤 테이크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광망님은 이번 서울 모임에 또 오실 수 있으려나? 그때 광망님이 또 들쑥날쑥 하시니까. 파밍님 서울 모임 하면 갈 거야? 파밍님? 이번에는 오신다고요? 광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할 거예요. 이변이 없으면 아마 서울 모임은 일단은 날짜는 안 정해졌고 아예 뭐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냥 자제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강남 그쪽 강남에서 보는 거라서 사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거기 사람들 뭐 우리가 모인 장소는 사실상 못한 뭐 그러는 건데 뭐. 자, 질문 받겠습니다. 팬가입 가능하냐고 하니까 나갔네. 야, 씨, 한 개도 없냐, 이거? 야, 나이가 20대 이상인데, 그 1,000원이 아까우면, 좀,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그릇 자체가. 1,000원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1억, 2억, 3억을 벌 수 있겠어. 내가 그러잖아. 한 끼 식사에 30만원짜리를 먹어. 1인당. 인당 30만원짜리 식사를 먹는다고 쳐요. 그거에 손 벌벌 떨면 어떻게 이 바닥에서 3억을 벌고 30억을 벌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릇부터가 이미 우리가 돈 씀씀이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만나는 건데 어쩌다 한번 뭐 소소하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자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네. 원래 고민하면 안 가거든. 저 혼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서울 가면은 좋긴 해요. 거기 가셔서 강남 한번 쫙 보면은 저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
갈 때마다 좋아요. 강남은. 그냥 서울은 있잖아요. 강남 서울 강남은요. 네, 저도 광주 광역시 광주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만 광주 기준으로 서울과 광주는 그냥 같은 나라지만 아예 다른 곳이에요. 아예 그냥 문화와 어떤 모든 게 그냥 다 달라요. 사람들의 그 가치관, 문화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대구하고 서울은 완전 그냥 부산 사람들이 강남 가잖아요.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그냥 아예. 아니 뭐 울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뭐 대전도 다 똑같아요. 지방 수도권에 강남은 완전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뭐 오마카세 한 끼 식사에 뭐 130만 원. 2007년도에 된장찌개가 내가 그때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가장 비싼 거였는데 55,000원이었다니까. 2007년도에 55,000원짜리. 그때 강남 제가 블레스라는 압구정동 블레스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많이. 여기 압구정동 여기 나오네. 오타가 나왔지만 블레스 바버샵. 제가 여기서 머리 많이 잘랐는데 원래 여기가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55,000원이었어요. 커트비가. 근데 지금 88,000원으로 올랐더라고. 88,000원.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 커트 88,000원 할 수 있겠습니까? 돈지랄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여요. 아는 것만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네, 하루님 맞아요. 네, 55,000원이 제일 쌌습니다. 네. 그 집이 제가 상호명은 좀 하기가 그 지인 좀 아는 그쪽이라서 그쪽이 그 건물 층에 피트니스 센터 있죠. 헬스클럽. 그러니까 헬스.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뭐 5만원, 3만원, 5만원 등록해가지고 10만원 등록해가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연 회원권이에요. 성차순. 1년에 2천만원짜리 회원권이었어요. 2천만원짜리. 사람 딱 정해집니다. 사람이. 명수 딱 정해져가지고 개인 라커룸 딱 다 있고 1년에 회원권이 2천만원이에요. 2007년도 당시. 그 층의 된장찌개가 55,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된장찌개하고는 좀 다르죠, 당연히. 약간 그런 거는 솔직히 비싸죠. 우리 뭐 일반인들 봤을 땐 진짜 비싸지. 근데 그 맛을 보면 자본주의에 딱 눈을 뜨잖아. 그러면은 수긍을 해요. 아, 그치 뭐 커트비 88,000원 뭐 할 수 있지.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싸다고 생각해야 돼. 비상님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돼.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강남에 살고 강남을 이용하고 하는 그 사람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는 겁니다. 그 비싼 세를 주고 인건비를 주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 입장, 300억 전후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뭐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커트비가 88,000원이면 뭐 아직 싸죠. 내 자산이 300억인데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예를 들어 뭐 한 40억 합니다. 지금 시세가 35평, 뭐 30평대가 한 거의 40억 가까이 해요. 그럼 300억이 있는데 그게 비싸냐? 아니죠. 그래, 이게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물론 끝도 없겠지만
자본주의 맞죠? 어차피 기준은 강남으로 기준을 맞추시면 돼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강남 물가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밀리지 않고 높았으면 높았지 이제는 밀리지 않습니다. 일본 막 도쿄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가격 자체가. 도쿄가 막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서 똑같았지 낮진 않아요. 강남 물가가. 그러니까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어제도 마트님이 7,600만 원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마트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낮을 거예요. 낮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는 7,600만 원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최소한 수십억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1억, 2억 가지고 계좌 상황을 1억, 2억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손실 났네. 5천만 원 손실이네. 1억 손실이네. 지금 2억 손실 중이다. 그거에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런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주식 공부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즐겁게 하는 거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엄청난 그릇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물론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진짜 엄청난 뭐 수십억 상황이 아니라 진짜 네, 아무튼 그래요. 돈에 저는 뭐 끝판왕을 봤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건희 회장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 중에서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처음 봤거든요. 그냥 뭐 수천억 있는 사람 뭐 한 최소한 3천억 이상 있는 사람 4천억 5천억 그런 사람들도 진짜 근검절약 합니다. 비싸다고도 해요. 막 비싼 물건은 아니 이거 비싸다. 야 무슨 뭐 시계 하나에 무슨 1억이야. 뭐 말도 안 된다. 뭐 회사 뭐 브랜드 가치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진짜 그래요. 막 돈 펑펑 쓸 것 같잖아요. 안 그럽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펑펑 안 써요. 그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거든. 그래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돈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않고 즉 근검절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산관리에 눈을 뜨고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주식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사실 좋은 상황이죠. 주식 계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게 사실 좋은 겁니다. 희망적이죠. 그러나 오늘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를 판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좀 팔았으면 좋았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샀고 근데 개인들이 1200만 주 이상을 팔았거든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왜 팔까? 시장 경제와 주식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전체 비중이 33%가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 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단기 자금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은 주식을 안 팔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안 팔 수 있어야 되고요. 안 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 내일 VIP 방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우리 VIP 회원분들은 지금 자산을 완전 확장을 시켜야 돼. 증식과 확장을 시킬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장이에요. 지금 자체가. 여러분들 VIP 회원들 자산 자체가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내가 이거 먹고 떨어지느냐. 묻고 따블로 가고.
또 묻고 3배로 가고 4배로 가고 5배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내일 그 얘기를 VIP 방송에서 좀 하고 그거 끝나고 공개 방송 또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소통도 많이 하고, 오늘 또 못다한 얘기들 또 질문 사항이 있다면 내일 방송에서 뭐 미리 준비해가지고 제가 질문 시간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은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은 뭐 IPO 이런 거막 기업 뭐 공개 공모 막 청약 막 받고 수요 조사 막 합니다 요즘. 뭐 근데 SK 바이오팜도 있고, SK 바이오팜이 희망 공모가가 49,000원 아마 그 전후로 설정이 될 듯해요. 그 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올해 주목을 받는 그 회사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맞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상장 여부가 하반기에 나올 거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하반기에 뭐 올 예정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 뭐 그런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G9, 뭐 G7 그런 거 뭐 우리나라 초대하고요. 미국에서 일단 응답은 했었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시진핑의 방한 여부에 따라서도 증시가 한번 좀 크게 작용할 그런 것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이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시진핑 방안이 과연 될 것인가, 그게 이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하반기에 뭐 트럼프 재선 대통령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와 사실 다 무관하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상장하자마자 급등 나올 건데, 글쎄요. 또 이게 또 막상 딱 까보니까 또 껍데기인 거야. 근데 플레디스 인수도 하고 NCT 드림 또 소속돼 있는 가수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MBC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소마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바이오 종목.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MBC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2018년도 제가 잠깐 소스를 드리자면, 2018년도에 그 가요대상 시상식 때 제 기억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BTS가 세계 정상이잖아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연말에. 근데 MBC에서는 BTS를 제외하고 후순위로 놓고 엑소를 넣었어요. 메인으로. 엑소.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에서는 완전 이게 방시 역시 그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들. 딱 그냥 관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성격 더럽다. 나 더러운 사람이다. 그 뒤로 MBC 쇼 음악 중심이라든지 어떤 그거에 빅히트에 소속된 가수들 전원 다 MBC는 안 나갔어요. SBS와 KBS만 나갑니다. 방탄도 그랬어요. 그리고 플레디스,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그 그룹도 안 나갔고, 아마 앞으로 플레디스라든지 뭐 NCT라든지 그다음에 세븐틴 있잖아요. 세븐틴은 여러분들 그 그룹의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세븐틴은요 BTS 엑소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세븐틴이거든요. 이쪽도 지금 빅히트 소속이에요, 사실상. 그럼 얘네들도 MBC에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MBC하고 이 관계를, 지상파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겁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YG는 안 나가는 것보다 좀 이슈가 워낙 그 세가지고, 그 위에 양형석부터 그러더라고. YG 요즘 주가 어떻게 됐나? 나 YG 안 본 지 좀 됐는데 고만고만하네요. 뭐 엔터주가 사실 다 이래요. YG뿐만 아니라 뭐 SM도 그렇고, 그다음에 JYP도 사실 뭐 고만고만합니다. 다 엔터주가. 근데 온라인 그 공연 자체가 아마 지금 잘 먹히고 있어요.
네, 못 나가는 방향이 조금 크죠, YG는. 저는 SM하고 JYP를 좋아합니다. 그 회사 자체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저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YG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YG를 뭐 이슈로 인해서 뭐 이슈로 엄청나게 뭐 밀렸는데, 글쎄요. 비단 YG 최근에 엔터주의 주가를 흐름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뭐 SM도 사실 뭐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근데 저는 엔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는 여전히 주가 쌉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 코스피가 오늘 지수 얘기 그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2147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쵸. 인간은 모든 위기를 다 겪어왔습니다. 2008년도는 대한민국 망한다 그랬어요. 2008. 여러분들 2008년도에 주식을 그 대부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주식을 하고 있을 때 2008년도는요 대한민국 그냥 망한다 그랬고요, 은행에 줄 섰습니다. 그때 코스피 멋지게 올라가죠. 그렇죠. 이 코스닥이 막 올라갈 동안 그동안 코스피가 못 올라갔는데, 오늘 어제 뭐 3일 전 연 3일 연속으로 그냥 이렇게 힘차게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는 진짜 지옥이었어요. 사실 완전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하한가 갔거든요. 14.5%, 6% 갔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그 정도를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29% 떨어졌다는 건데, 그럼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하한가, 그냥 그냥 하한가로 다 밀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개별 종목들은 그냥 점 하한가 찍혀 있습니다. 뭐 하한가 한 방, 두 방, 막 그냥 그 지하실 지하 뭐 3, 4층이 아니라 그냥 뭐 땅굴 팔 때 다 팠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10,000원짜리가 1,000원 됐어요. 1,000원. 10,000원짜리가 1,000원 됐다가 그 1,000원짜리가 30,000원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앞으로 급락 나올 때는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액션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금융 훈련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가 코스피 3,000 갑니다. 설마 했는데 쭉쭉 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된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또 좋은 방송 내용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